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한국부인회 청주시 지회 이유자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부인회 활동과 여성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파워 인터뷰는 처음 나와 보시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예. 뭐 떨리시지는 않으시죠? 별로 떨리는 건 없어. 조금 긴장은 됩니다. 그래도. 네. 예. 자, 시의원에서 한국부인회 청주시 지회장님으로 돌아오셨는데 늦었지만 취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지지난해 이른 봄에 창궐한 코로나19가 어느덧 2년여를 훌떡 넘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디고 계신 청주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시라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시의원은 청주 시민에게 청주 시정을 위한 봉사를 했다 하는 역할이었다면 한국부인회는 여성단체로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이 또한 청주 시민을 위한 한 발 더 다가가는 깊이 있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국부인회 청주시 지회는 그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언제 창립이 됐는지 또 회원이 몇 분이신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한국 부인회는 총 본부가 194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예. 맨 처음에 시작은 애국 단체로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성들이 설립한 단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1964년도에 소비 단체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설립한 단체고, 그리고 흥덕 지회를 시작으로 상당 지회, 그리고 지금 이제 청주시 지회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부인회가 하는 일은 소비 단체고 또 봉사 단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한국부인회가 되고서 처음 알았는데, 혹시 무심점 꽃길 많이 걸어보셨죠? 예, 그죠? 예, 예. 우리 안봉아 이사장님이 지금 98세 되셨는데 1974년도에 한국부인회 충북 도지부장님을 취임하시고 74년 11월에 취임을 하시고 그 이듬해 75년 3월에 그 벚꽃길을 조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리고 매월 3월이면 온 우리 청주 시민이 나가서 벚꽃 구경을 하고 있는 그 꽃길이 우리 한국부인회가 조성한 꽃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또한 뿌듯하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부인회는 이렇게 우리 청주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또 청주 시민에게 또 쉼터를 안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부인의 우리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회가 단체군요. 아닐까, 단체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8년도에 창립이 됐다 할 정도면 뭐 보니까 당시 애족 애민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한국부인회 청주시 지회장을 취임하면서 나름 또 이제 공부를 한 결과는, 맨 처음에 이 한국부인회 이제 총본부의 본부장님은 장관님이셨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어쨌든 우리 한국부인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통 있는 단체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우리 한국부인회 최초의 여성단체를 이끌어온 단체라고, 단체인 거죠. 이번에 청주시 지회 새로운 회장님으로 선출되셨는데 그동안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48년도 창립 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갈수록 약간 좀 약세했다. 규모가 좀 작아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축소됐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주시지의 새로운 회장님으로서 선출되시면서 굉장한 각오가 좀 크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3대 지회장이에요. 네. 이제 통합하고 3대거든요. 예. 저희 부인회가 사실상 우리 여성단체 최초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인회가 사실은 이 단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회원들 간에 그렇죠 스킨십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여성 단체에 대한 어떤 미묘한 그런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 흐르는 그렇죠. 기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오랜 세월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뢰가 여성들 조금 간의 신뢰가 약간, 그렇죠 예. 없었지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청주시의 우리 지회가 코로나 또 여파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마 많이 회원들이 탈퇴를 하고 또 회원들 간에 서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저도 또 이 그 단체의 지회장을 또 이렇게 또 제의를 받고 우리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이문혁 도지부장님이 아마 3개월간 저를 꾸준히 설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도 여성단체 회장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또한 여자이지만 여성단체 회장이 되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여성단체의 회장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성들끼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의 적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한국부인회가 그 단체의 어떤 그 탄력을 조금 더 잃어서 또 세력이 약화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이유자 회장님은 뭐 평소에도 지금 지회장을 맡기 전에도 뭐 이제 다양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번 이 지회장을 맡으면서도 나름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제가 이 3개월여를 고민을 하면서 네. 일단 저 혼자 청주시를 다 끌어가는 건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청주시가 4개구가 있지요. 네. 그래서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이 4개구에 지회장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지회장을 두고 지회장 밑으로 다시 또 부회장 이렇게 그 사무국장을 둬서 또 거기에 30명씩 각 지회에 두고 또 제 밑으로 부회장들, 감사들 또 제 밑으로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조직을 탄탄하게 해서 지금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꾸려져서 이번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같이 출발하는 어쨌든 저는 직급은 다 틀리지만 각자 회원과 직급이 틀린 이 모두가 다 같이 취임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청주시회가 최초의 여성단체로 설립됐던 이 부인회가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운동의 역사가 이제 뭐 120년이 넘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직도 여성들의 위치가 여전히 조금 변화가 없고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회장님께서는 뭐 시의원도 하셨지만 그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위치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라고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여성들의 개선돼야 될 점은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여성단체 회장님들이나 그리고 여성 활동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이 사회 진출에 대해서 많은 걸림돌이 있는 건 또 사실이지만 그렇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지금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 진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여성들이 이제 어떤 그 많은 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뭐 저희에서도 이제 대통령도 배출을 하셨고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여성에 대한 그 변화.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질 때
아직도 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성격이 되게 씩씩한 네. 굉장히 편이거든요. 씩씩하시죠. 예, 그래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령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미투가 많이 한창 그렇죠. 유행했었지요. 그래서 미투 때문에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어떤 그 술자리나 그리고 또 어떤 그 직장 상하 관계 그죠 거기에서 여자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말 못할 그죠 그 혼자만 처우라든지. 그 처우 그 여자 직원들이 겪어야 되는 그리고 혼자만의 그런 사연들이 아마도 아직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 부인의 한국 부인회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의 전통이 있는 단체라면 앞으로는 충북에서는 정말 여성 단체로서의 가장 맏언니격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막 취임을 해서 한국 부인의 전통으로 보면 가장 최초의 여성 단체이고 그리고 여성 단체의 첫 발돋움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또 우리 한국 부인의 청주 지회를 꾸리고 있는 만큼 그 여성들의 그 지위 향상 그리고 여성들의 그 사회적인 진출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각종 여성 단체가 많거든요. 오늘도 우리 여성협의회에서 김장을 하고 막 이쪽으로 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과 충분히 저보다 선배님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가 여성 지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남녀 평등을 상징하는 페미니즘. 요즘 사회에 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상 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사실은 이 토론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사실 되게 민감한 겁니다. 그럼 페미니즘이라는 건 여성 우월주의다라고 우리 딸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아들은 이야기를 하고 딸은 아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보호하는 거고 여성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권리다.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성 차별화를 없애고 또 소위 얘기하면 남녀가 차별과 차이를 서로를 이해를 하고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여자는 또 비교적 남자보다 신체적인 능력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인정을 한다면 그거는 극복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 페미니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젊은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희 세대에 느꼈던 그 페미니즘과 지금 이제 현 세대 젊은이들이 느끼는 페미니즘과는 약간의 또 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여성의 권리, 남자보다 여성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식의 좀 있다면 지금은 그를 뛰어넘는 그런 굉장한 어떤 뭐 여성의 권리라든지 그 이상의 를 청년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세대하고도 조금
많은 갭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저희 자식 세대지요. 이제 우리 아들 딸 세대는 똑같다라고 보더라고요. 네네네. 성적 차이는 없다. 남녀 네, 평등하다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들 딸 그래서 같이 했는데 서로 첨예한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그죠? 내가 할 일, 너가 할 일.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똑같이 믹스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대가 바쁘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이 젊은이들이 주장하는 그게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한국 부인의 여성 지회장을 이제 맡으시면서 다양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청주시 여협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뭐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여러 번 있는데 뭐 계속해서 여협에서 행사하는 거는 다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주시 지회 단독으로 하는 행사는 여성 사회 활동 참여를 늘려가고 우리 사회 약자를 돌보는 기관들의 노고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습니다. 우선 저희 지회에서 겨울철이면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화재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겨울에는 흔히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볼 수 있죠. 예. 그 겨울철에 소방대원님들을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님들에게는 어쩌면 그 손길이 또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그 생각 끝에 저 취임식에 제가 쌀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충북 소방본부의 소방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750 여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간식을 단 하루지만 떡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4개 구청의 선벌 진료소에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년여를 훌쩍 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 여름에도 이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지금 2년여를 고생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또 위로를 해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우리가 또 엄마잖아요. 그래서 네네. 밀평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찾아가는 그런 또 계획을 또 잡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사회적 법규나 통념상 남성 우위로 돼 있는 부분을 개선을 위해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노력해 두꺼운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여성 지위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여자 교도소가 청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도 또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또 찾아오는 그런 여성들만의 그 저기 불편한 그런 그 생리대 지급이 또 있다고 그래서 예.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기증할 계획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 구석구석에 사실은 그 흔히 찾아가는지 않는 그 손길이 다 닿지 않는 그렇죠. 소외된 이웃에 저희들이 또 찾아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계획을 그 구체적으로 세우셨는데 그 회장님께서는 그 예전에 이제 시의원 당시 임산부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그 법적인 제한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 임산부를 위한 그 주차장 조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지금도 어디를 가나 그리고 신규 아파트는 분홍색으로 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또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형 그
슈퍼마켓 또 마트 그리고 이런 데를 질 때면 그 여성 전용 주차장을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줄 맞아요. 때마다 저는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비용이 수반되는 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또 이런 조례를 많이 구상을 해서 우리 청주 시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문제도 그 관심이 있었고 또 여성으로서 불편했던 어떤 점을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장애인 그 주차석만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어느 날 제가 마트를 갔는데 만삭인 그 산모가 내리는데 많이 불편해서 그 차문을 열고 나오는데 되게 힘들어 하는 거죠. 좁아서. 그렇죠. 만삭인데 이 배를 그 만삭인 배를 저거를 그러면 조금만 1.5mm만 이 넓히면 저게 간단한 문제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호응이 좋고 지금 이제 뿌듯하다는 생각이 진짜 여러 번 들 때가 그 문을 충분히 열고 그 산모가 내리는 걸 볼 때마다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누구든지 얘기할 때 저거 내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배려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가장 궁금한 점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뭐 회장님 앞으로 정치 활동 같은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계획은 하고 있고요. 또 뭐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내년 또 6월 1일 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 당연히 도전을 할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또 저 나름대로 또 저희 지역구에서나 또 이렇게 또 저희 또 지역 사회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지지하는 또 그리고 저를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또 꾸준히 저를 또 응원해 주고 있는 만큼 저도 또 그분들에게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뭐 봉사단체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면 보통 사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이 회장님은 이제 뭐 저랑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지만 그 봉사나 이런 거 자체가 정치와는 사실 별개로 하는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만든 단체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32살, 3살에 통장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통장이 돼서 율랑 사천동 통장을 처음 시작을 해서 가보니까 보통 평균 나이가 58세, 60세 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그때 가니까 너무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통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보다 10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통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되게 일찍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보다도 일찍 봉사에 눈이 떴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제 주변에 제가 또 일찍 시작한 만큼 저처럼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또 저 또래들이나 또 저보다 또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봉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있다 하겠다 아니면 조금 지금 어려워서 조금 더 있다 하겠다 뭐 형편이 어렵다 이런 많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형편이 나아지거나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당신이 받을 나이가 된다. 지금 시작해라. 봉사는. 봉사는 사실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고 돌아서는 발길이 너무도 뿌듯하고 가볍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잘 때 누워서 보면 흐뭇한 거예요. 너무 보람이 있고 그렇다라는 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보고 왜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봉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사회의 나눔을 그렇죠. 그죠 나누지 않고는 이웃과 그리고 모든 이 사회가 나누지 않고는 안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자 개인의 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에서는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몸에 배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봉사하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여쭤보면 계속해서 봉사를 무엇을 할 건지 계속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면 봉사도 보면은 반복돼서 하다 보면 이게 또 직업처럼 또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만든 봉사회나 뭐 이게 꽤 많으시죠? 그쵸. 노타리도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봉사 단체거든요. 그래서 2년간 봉사 단체 직지 로타리라고 회장을 했고요. 제청 로타리 회장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 개인적으로 또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또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러고 보니까 이 봉사는 각종 봉사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욕 봉사부터 시작해 갖고 도배 봉사, 도시락 배달 봉사, 뭐 김장 봉사는 당연한 거고 연탄 배달 봉사, 봉사란 봉사는 웬만한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봉사는 사실은 보면 하면 할수록 눈에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칠남매인데 제가 셋째 딸인데 우리 친정 엄마가 늘 얘기를 하셔요. 너가 네 거를 한번 챙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벌써 뭐가 들어오면 이걸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거부터 생각이 나는 성격이라 그러다 보니까 또 봉사도 이렇게 또 하지 않나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근데 회장님은 이제 예전에 좀 지켜보면 유독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글쎄요, 이거를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을 32살, 3살 때 했는데 평균 나이가 58세, 60세셨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봉사 율량동 하나봉사대를 했거든요. 그때 다 나이가 그때셨거든요. 그분들하고 많이 활동을 했고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시의원을 또 45살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시의원이 좀 일찍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젊은 친구들을 많이 챙기게 된 계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도 비빌언덕이 있어야 뭐를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사회 선배로서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줘 보자.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요만큼 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보자. 그리고 너는 내 나이가 안 돼봤지 않느냐 흔히 얘기하시죠. 저 선배들도 저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도 내 나이가 안 돼봤으니 내가 걸어온 길을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러면 너는 간접적으로라도 이거를 터득을 해서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많이 잘 따르는 것 같고 특히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저의 에너지 그리고 저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편은 투자를 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이 청주시 대한민국 그저 여기를 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과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앞으로 계획은 어쨌든 청주시 우리 한국부인의 청주시 지회장을 맡았는데요. 이 청주시 지회에 한국부인의 청주시 지회가 탄탄하게 예전처럼 호황기의 어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또 여러 회원들로부터 또 꽃이 피는 그런 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렇게 청주시 지회장으로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만큼 우리 청주시 한국부인의 지회 회원님들은 저를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말씀하셨다시피 저를 따르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의 주위 분들 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조금만 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견디시면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부인의 청주시 지회 이유자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